어린이날로 휴장이었던 어제 미국 시장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발언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바로 번복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의도된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고 유동성 축소를 소화할 만한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예된 청구서는 언젠가는 받기 마련이죠. 호재냐 악재냐는 결국 시장의 기초 체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황점검 먼저 하고 이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김형철 와우넷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나오시는 분마다 저희 세 사람이 앉아 있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괜찮으시죠? 솔직히 부담은 되는데요. 네.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진단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린이날 하루 휴장을 하긴 했지만 이 공매도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소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시장 자체의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어제 이제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의 큰 도움으로 미국 시장 일단은 변동성을 조금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 일단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 딱히 모멘텀이 없고 단기간에 수급적인 이슈에 움직일 때는 테크니컬 분석도 꽤 그 시장에서 위력을 좀 발휘를 하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작년에부터 올라올 때 작년 10월달, 12월달에도 어쨌든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달, 4월달 올라올 때도 121선 부근에서 어쨌든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이번에도 일단은 121선에서 연휴 전날 일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물량 소화만 잘 거친다라고 하면은 재차 시장은 공매도 노이즈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슈 좀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 우리가 전년 동기비해서 1.6% 상승을 했다. 네. 이런 거를 안 보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 생활 주변에서 소비 심리가 회복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 소비도 늘고 이런 게 네.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 봐야 될지 좀 얘기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수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GDP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여서 이제 전망치 1.1%를 이제 상회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보면은 민간 소비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0.07%포인트로 1.3%포인트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화적 데이터로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스마트 머니들은 그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들을 빼놓고라도 그냥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딱히 지금 시장의 수급을 받아줄 만한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도 조선화학, 철강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는 열려 있긴 하지만 신규로 자금이 들어가서 많은 기대 수익률을 내기에는 조금은 이제 단기가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소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소비 섹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카드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백화점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하다 그래야 될까요? 예, 많은 소비, 보복적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끝나느냐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아직도 억눌려 있는 소비가 100% 이제
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이익을 끌어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뭐 조선주나 철강주들이 더 좋아진다라는 게 피부로 와 닿기보다는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IT 관련된 종목들이 더 내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집콕을 하고 가전을 소비하고 이러한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소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냥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백화점만 가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이제 기업 실적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호텔신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사실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이제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내부 이제 데이터들도 이제 살펴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영등포잖아요. 여기 근처에 네. 타임스퀘어만 사실 잠깐만 가보셔도 거기 이제 명품 매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은 네. 줄이 엄청 길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명품 브랜드만 이제 대기를 이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는데 뭐 그냥 늘 건 아니지만 가서 물어보면 지금 한 오후 5시인가 3시 정도에 이제 넣었는데 지금 대기를 걸어도 2시간 이후에나 물건을 볼 수 있을 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의 양극화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시장의 그 민간 소비도 살아나고 있고 명품 소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섹터들 종목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불이 좀 붙으려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붙어주면 맞아요. 확 불 붙을 것 같거든요. 폭탄처럼 확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쪽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면은 미국 쪽도 어쨌든 지금 소비가 확실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뭐 갭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타깃 이런 이제 그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왜 그렇게 좋으냐라고 보면은 어쨌든 미국은 전반적으로 소비 국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국 쪽도 그러한 트렌드를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의 트리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주식시장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어느 구간에 들어가서도 시장에서 이쪽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설령 1분기 때 기저효과 때문에 좋고 2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백신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모두의 이제 컨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안 좋아도 다음 분기에 좋아지겠지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하반 경직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한 섹터가 지금 소비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중국 쪽 수치가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게 단기간에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반 경직을 상당히 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좀 예고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게 네. 그 중국 노동절 연휴 동안 지금 네. 이동 인구를 보니까 2억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지금 인민일보에 대단한 나라예요. 네, 벌써 지금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103%가 증가한 수치래요. 오히려 더 늘어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비롯해서 소비 섹터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어떤 섹터가 좀 가장 유력할까요? 중국이 좀 살아났을 때. 일단은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잡고 온 포인트는 미국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플러스 이제 중국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류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 의류 섹터가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가 이제 좀 좋지 않게 꺾였을 때 가장 소비가 급감하는 게 의류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그 코로나 때 작년에 이제 그 의류랑 이 신발 쪽 소매 판매가 한 YOY로 26%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가 YOY로 2008년도에
2% 그리고 09년도가 한 5% 정도 감소를 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때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1분기라고 하면은 1분기 말만 기준으로 보면은 YOY로 전년 대비 100% 증가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치적으로 볼 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쪽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는 미국 쪽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쪽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의 그 브랜드가 그러니까 네임드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지도를 확실히 높이는 그러한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에 봐도 주가의 그 이 레벨업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종목도 말씀을 지금 이제 의류 드릴까요? 네. 관련해서 이제 유망 이제 종목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왜 네. 이 소비한다 그러면 이제 먹고 마시고 뭐 네.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뭐 이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제 의류 쪽이 다른 이제 식주 중에 식이나 주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미국 그런 어떤 경기 회복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네네네.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곡물가 상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지금 사료주나 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이지만 어쨌든 원재료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가격을 전가하는데 그 리드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주가 탄력 측면에서는 뭐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의류를 제일 선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제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기계 뭐 이러한 종목들 이미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매수해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오늘 장에서도 움직이는 건설 건자재 뭐 이쪽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많이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안 다뤄진 의류주를 가져온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좀. 네. 그래요. 이제 관련돼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종목들일 텐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호텔신라나 신세계 그냥 큰 소비라는 트렌드 하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세실업이나 화성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JS코퍼레이션, 그다음에 SJ그룹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나이키나 갭, 그다음에 네. 뭐 언더아머,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이글 요 관련된 쪽으로 그 OEM, ODM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이제 증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실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쪽으로 이제 이 OEM, OD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진짜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추세는 살아 있다. 대신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SJ그룹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옷이라는 게 뭐 아까 모두에서 왜 그 미국에서 네. 그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그 의류 소비가 확 줄었다라고 한 네네네. 게 사실 또 집안에만 있으니까 네네네네. 뭐 옷 하나로 그냥 하루 종일을 이제 가는 그쵸. 거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옷부터 살 것 같아요. 네네 그 옷부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말에 미국 그 의류랑 그다음에 신발 판매액이 YOY로 한 100% 정도 이제 증가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좀 반영이 될 똑같이 이제 그 백신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트렌드를 똑같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럼 만약에 백신 보급률이 뭐 증가가 되지 않고 아직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데 소비가 그렇게 진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해외 소비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만 놓고 보면은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서 뭐 명품을 사든 아니면 가방을 사든 뭐 이제 맛있는 걸 먹든 관광을 하든 이제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게 한 36조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15조 정도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이제 감소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저축을 하거나 코로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사람은 소비를 해야지. 예, 욕구가 풀려요. 예, 욕구가 풀리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제일 재밌는 일이 돈 쓰는 일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기 다 동의하시죠? 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조 중에서 15조 정도가 잠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비인데 이게 해외 여행을 가서 바로 이게 소비가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는 내수 안에서 이게 이제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당히 못 나간다면 그게 이제 밖에 쓸 돈을 안에서 쓰니까 네네. 국내 내수를 생각한다면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옷이 잘 팔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중에서도 탑픽 어느 네. 종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J그룹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J그룹. 네, 이게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상장한 지는 2019년 11월 달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고, 최근에 4월 28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뭐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의미는 있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이쪽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 기업을 보기 전에 FNF랑 그다음에 휠라코리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주가 재미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차트를 좀 잡아보시면 그러니까 FNF가 2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가는데 뭐 지금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레벨업 한 단계 나올 때 2만 원에서 8만 원 가는데 한 지금 기준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FNF가 하는 일이 MLB랑 디스커버리라는 이러한 이제 해외 브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브랜드를 재정립을 해서 이걸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휠라코리아인데요. 휠라코리아도 이게 이제 10,000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하는데 한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 역시 휠라가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는 이제 다 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됐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어쨌든 브랜드가 시장에 퍼질 때 모멘텀이 받으면 주가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기업의 공통점은 이게 국내에서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쪽 시장을 겨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저는 SJ그룹이랑 SJ그룹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헬렌 카민스키랑 그다음에 칸골 요 브랜드가 이제 상당히 좀 유명한데 칸골은 뭐 이제 젊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스트릿 브랜드로 상당히 이제 모자 많이 쓰고 다니죠. 네 모자랑 이제 가방 이제 특히 막 확실히 에코백 들고 간다 그러면 전부 칸골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캥거루처럼 이렇게 그렇죠. 생긴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그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남성분들도 에코백에 이제 그런 이제 좀 패셔니스타들은 그렇게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칸골 쪽의 포인트는 이게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 브랜드 안에서 칸골 키즈로 이제 확대를 좀 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칸골 키즈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많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이슈가 이렇게 되는지는 잘 뭐 빠르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쇼핑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이버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실검 같은 경우가 1위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특히나 이 계약 시즌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키즈 브랜드에 대한 확장성을 하나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헬렌 카민스키인데요. 저는 사실 패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자에 한 30만 원, 40만 원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사실 체감하진 못하지만 네. 정말로 비싼 모자인데도 되게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혜생커님은 아실 것 바로 같은데. 아시더라고요. 네, 되게 네.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브랜드 자체가. 네,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마 방탄소년단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거를 또 그러면 굉장히 착용을 맞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사야 이게 아마 되나요, 이거? 뮤직비디오에 그걸 착용을 하고 이제 어.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이제 조금 많이 브랜드를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브랜드가 이제 주력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타오바오몰이나 아니면은 티몰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존의 이 의류 쪽 관련해서 FNF나 아니면 휠라코리아의 DNA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반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했는데 중국 관련해서도 자 회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중국 모멘텀만 붙으면은 이거 못 잡겠는데요, 날아가서? 아, 네. 근데 또 주식이라는 건 또 언제든지 기회는 주니까. 네. 그리고 뭐 지금 수준이면 어쨌든 뭐 한 21선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유망주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혜수 씨 지금 뭐 시장에서 또 특징주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우선주들의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심상치가 그렇군요. 않거든요. 오늘 시장은 뭐 소비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굴뚝주, 건설, 뭐 철강, 해운 등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도 또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요. 일단은 시장은 화요일부터 급락세를 멈췄다고는 하지만 뭐 동부건설 우선주라든지 노루페인트 우선주, 뭐 성문전자 우선주도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절주라든지 우선주가 시장이 불안할 때 움직이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선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질로 표현하면 좋은 시장은 시장의 아니죠. 질이 네. 높은 시장은 아니죠. 왜냐면은 우선주들이 옛날에 이제 움직일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올라갈 종목들이 없을 때 이제 약간 피날레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오늘 같이 아니면 최근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딱히 없을 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에 의해서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주의 상승을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오늘 그 상한가 들어간 게 8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7개 종목이 우선주거든요. 근데 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뭐 동양 3우 B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주 정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 매수 잔량 자체가 6,900주거든요. 그러니까 6,900주만 누가 던지면 상한가가 풀리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동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잔량이 상당히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잔량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우선주들은 조금 저는 접근을 조심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안 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내드리기 전에 아까 그 탑픽 뽑아주신 SJ 그룹 네. 그 매매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요거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는 뭐 한 29,000원 정도까지 뭐 단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소비 흐름들이 좀 붙으면은 위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29,000원, 2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인데 사실 거의 손절을 안 하겠다라는 가격대인 것 같은데 지금 네. 가격대로 보면은 어쨌든 뭐 관심 종목에 놓고 충분히 뭐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35,000원 주신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이차. 29,000원이고요. 네. 거기 돌파하면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